해설이 있는 신앙송, 김영옥의 시가 머문 자리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송가 김영옥입니다. 지친 매미의 울음소리는 여름의 끝을 알려주고 스쳐가는 바람엔 가을 향기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들판에는 벼가 익어가고 과수원에는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가을 맞을 준비로 분주하고요. 우리들 마음엔 벌써 성큼 가을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옥의 시가 머문 자리 6번째 시간은 가을과 잘 어울리는 시 한 편과 함께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시는 도종환 시인의 종례 시간입니다. 도종환 시인은 1954년 청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충북대학교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청주에서 교직을 시작하셨습니다.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되었다가 복직하였으며 2004년 지병으로 사직 후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작가협회 사무총장과 부이사장직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정계에 진출해 현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1986년 죽음을 앞둔 아내와의 순애보를 그린 접시꽃 당신이 약 3천만 부 가까이 팔리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시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 흔들리며 피는 꽃,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담쟁이 등 여러 편의 시와 산문이 교과서에 실려 있으며 대표 시집으로는 고두미 마을에서 접시꽃 당신, 사람의 마을에 꽃이 진다, 부드러운 직선, 3시에서 5시 사이 등이 있습니다. 신동엽 창작상, 2006년 올해의 예술상, 정지용 문학상, 윤동주상 문학부분 대상, 아름다운 작가상, 백성문학상, 공초문학상 등을 수상하였고 2006년 세상을 밝게 만든 백인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종례 시간은 기분 좋은 시간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갈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종례 시간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저는 사실 기억나는 종례 시간은 없습니다. 주로 전달사항이나 지시사항, 훈시의 말씀이 대부분을 차지했겠지요. 도종환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어떤 말로 종례를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도종환 시인의 종례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례 시간. 도종환. 얘들아, 곧장 집으로 가지 말고 코스모스 갸웃갸웃 얼굴 내밀며 손 흔들거든. 너희도 코스모스에게 손 흔들어주며 가거라. 쉴 곳 만들어주는 나무들 한 번씩 안아주고 가라. 머리털 하얗게 셀 때까지 아무도 버텨주지 않던 강아지풀 말동무 해주다 가거라. 얘들아, 곧장 집으로 가. 만질 수도 없고 향기도 나지 않는 공간에 빠져있지 말고 구름이 하늘에다 그린 크고 넓은 화폭 옆에 너희가 좋아하는 짐승들도 그려놓고 바람이 해바라기에게 그러듯 곽고 분꽃에 입맞추다 가거라. 얘들아, 곧장 집으로 가. 방 안에 갇혀있지 말고 잘 자란 볏잎, 머리칼도 쓰다듬다 가고 송사리, 피람이 너희 발 간질이거든. 너희도 개울물 허리에
간지럼 먹이다 가거라. 잠자리처럼 양팔 날개하여 고추밭에서 노을지는 하늘 쪽으로 날아가다 가거라. 네,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하는 도종환 선생님의 마음이 잘 들어있는 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역시 국어 선생님다운 종례 시간이고 시인다운 종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생님의 종례를 받은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평상시 관심 없던 꽃에게 눈길 한번 주며 미소도 건네주고 가슴을 펴고 하늘을 바라보며 더 높은 꿈도 키워가지 않았을까요? 강아지풀 말동무에 주는 아이들 모습, 잠자리 날개처럼 양팔 벌려 하늘 쪽으로 이상을 펴는 아이들 모습,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어쩌면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데 그런 얘기에 관심이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30년 동안 국어교사를 하고 있는 김권섭 선생님은 논어, 맹자, 이솝우화, 탈무드 등 종례 시간에 들려주기 위해 1년에 100여 권의 책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저서 종례 시간을 통해 종례 시간 학생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중 88편을 모아서 책으로 엮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고전적인 것, 특히 유교적인 것에 태생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하셨는데 그것이 지독한 편견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은 인문학적 가치를 갈망하고 있었음을 체감하셨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사회를 오염시켜 놓고 아이들에게 피부병에 걸렸다고 청소년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계십니다. 공간의 미래의 저자 유현준 교수는 날씨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 공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리적 총량이 아니라 기억의 총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평 마당에서의 하루는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시시각각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당에서의 10가지의 기억이 있다면 그 마당은 5 곱하기 10, 50평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연의 변화가 없는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 미디어의 의존도가 더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일 똑같은 벽지, 똑같은 전등, 똑같은 가구가 있는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TV를 켠다고 합니다. 그것이 거실에서의 유일한 변화이니까요. 후용리 작은 시골 마을로 들어가 살게 되면서 저의 삶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늘 바쁜 일상 속에서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하던 제게 시골살이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삶을 선물해 주었고 자연과의 유대 관계를 통해 제가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허리를 숙여야 자세히 볼 수 있는 풀꽃들을 바라보니 어쩌면 그 작은 얼굴에 있을 건 다 갖추고 있고 어떤 꽃이든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고 나라는 사람도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종환 선생님은 곧장 집으로 가지 말고 자연과 버텨주며 자연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건강한 몸과 정신을 얻을 수 있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길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김용옥의 시가 머문 자리 종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꽃을 보거나 하늘을 보고 스치는 바람이 만져질 때면 살아있어, 참 좋다,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보기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신앙송가 김영옥이었습니다. 함께 머물러 주셔서
고맙습니다.